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재무 설계. 대출을 줄이거나 없애면 서민들이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 7월 8일 현재 1936조 원이나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9.5%나 증가했는데요. 이 규모는요, GDP를 능가합니다. GDP가요, 2020년도 기준으로 1933조 1524억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부채 증가율 속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요, 2021년도 11월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현재 60%인데 60% 밑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 9월까지 신규 전세 대출을 중단하고요. SC제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 대출 한도를요,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계담보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겠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도 있겠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의 원인이 바로 대출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중단이나 대출 축소는요, 실수요자마저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돈줄을 죄면요, 경제 위기를 빨리 초래할 수도 있고요,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 수요자가 감소하면요, 공급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줄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나 개인이나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는요, 돈 많은 부자들한테는 새로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경제 위기, 돈이 없을 때는 중소민들만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 중단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정책으로 과연 돈줄을 줄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줄을 재면 주택시장의 수요자가 감소할까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 매농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 폭등에 부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술품 시장의 사례입니다. 미술품은 부자들만의 시장이었죠. 비록 수요자가 소수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죠. 수요자가 별로 없죠. 하지만 실수요자인 부자들은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따라서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뭐냐면 경제 위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뭐냐면요. 미술품 시장처럼 현금 부자들만이 활개치는 그런 리그가 형성된다는 거죠. 분양 등의 중서민 실수요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당연히 주택을 사고자 하는데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어버린 주택시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하지 않는다면요. 전셋값이나 월세값이 또한 폭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협으로부터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가요. 그 제1금융권 전체 은행에 번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서민들은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금융권, 3금융권, 아니면은 대부업계, 아니면은 사채 시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는요,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태는 중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보낼 수가 있고요. 중서민들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은 절대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마저도 폭등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중단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은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킨다. 결국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고요. 평생 가재와 붕어, 피라미와 올챙이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잦은 정책의 변경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엄청났습니다. LTV를 줄이고 DTI를 떨어뜨리고요. 주택가격별로 대출 금액을 조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줬죠.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극약 처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 약팽소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작은 생선을 굽는데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뭉개져서 먹을 수가 없다. 즉 국가의 정책도 너무 자주 바꾸면 국민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도 가장 나쁜 시장보다 못한 법이다. 그리고요, 정책과 법은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잦은 그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불행의 씨앗이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